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30일, 6월의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예, 오늘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뭐 남부 지역도 그렇고, 중부 지역도 그렇고, 예, 비가 많이 오는데, 본격적인 장마긴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그리고 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그냥 챙겨야죠. 그냥 뭐 어디 밖에 나갈 때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생각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하반기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짜 가시면서, 그래도 좀 덥고 습하니까 에어컨 살짝 틀어놓으시고, 아니면 선풍기 밑에서 그런 전반적인 생각 한번 해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미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반기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반기, 보통 저희가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모든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종목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사기만 하면 쭉쭉 올라가는 장세, 이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흐름들은. 적어도 금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서 미국의 러셀 2000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의미있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형주 갔다가 소형주, 중소형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섹터도 여러가지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강세장, 이게 하반기에 펼쳐질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럴 것이면 벌써 상반기에도 계속 쭉쭉쭉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만 거의 상반기 고점대로 막 2800선 쪽으로 들어왔지만, 저희 막상 코스닥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돌아갈 정도로 시장의 수급이 좋은 모습들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반기도 시장이 좋다고 표현할, 뭐 지수가 더 올라가서 좋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절대, 예, 종목들 나머지 한 절반은 또 좀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아닌 거, 예, 진짜 아닌 겁니다. 이거 가지고 거의 아닌 건 아닌 거다. 예, 그러면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이거 아닌데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오히려 액션을, 적어도 아우 이거 잘못했는데, 아우 이거 빠르게 손해폭이 커지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절반은 날리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액션을 먼저 가져가자라고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도 그래요. 지금 러셀 2000이 못 가면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고점권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Fear and Greed 이거 보시면 이거 Fear 쪽에 와 있습니다. 지수는 거의 지수 18,000 찍는데 왜 시장 분위기는 Fear에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여러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이나 여러가지 동향들 보게 되면 지수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희가 미국 하면은 미국으로 이사 가서 투자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그것만 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도 뭐 별 발을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이 좋아 보이는 거고, 그래 한국 정리하고 글로 가,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안 나왔고, 만약에 미국도 이제 지수 중심이 아니라 종목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국이 훨씬 더 매매하기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반기 연결고리가 그렇게 만들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액션을 바로 바꿔서 취하겠죠. 그런 기미가 나오게 되면 아직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하반기를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하반기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장세, 쏠림 장세 계속 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 가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제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강해서 그대로 쭉 이어갔던 전력기기, 그리고 몇 개,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는 뭐 그 몇몇 섹터, 그러니까 몇몇 종목, 그러니까 특히 알테오젠이겠죠, 알테오젠, 그리고 화장품, 예, 그리고 그 음식료, 이런 쪽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꺾일 게 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수출이겠죠. 수출 동향이 꺾여야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견조하다 그러면 이쪽이 계속 붙어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반대로 새로운 섹터가 뭐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게 그겠죠. 그러면 이게 기존의 섹터들이 가다가 멈출 만한 요인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섹터를 발견하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올지, 그럼 거기가 중요한 변수가 일단 금리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수출 괜찮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붙겠어 라고 하게 되면 계속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새로운 걸로 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서서히 이동되는 이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거 하나 빠졌네요. 예, 동해 가스전, 동해 석유 가스전 이것도 계속 노려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이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가 관심이 많은 상황들이고 뭐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금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근데 수출과는 별개죠. 수출의 동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일로 확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은 계속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뭔가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근데 금리가 잘 안 빠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새로운 섹터들의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계속 하반기에 저도 체크하고 되겠다 싶으면은 계속 또 바꾸는 그리고 또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도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 뭔가의 변화가 나올지를 계속 고민하고 거기서 계속 붙으려는 노력 이거는 계속 시도할 거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주도를 하되 나머지 현금은 최대한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반기도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성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조하게 만들었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반기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하실 때 일단 현금을 계속 확보하자.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매매 지금 기준이 목표는 현금 40%까지 만들어 놓고 40에서 50%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뭐 1박 2일 코스나 2일 코스 아니면은 한 뭐 스윙 개념 이런 쪽으로 가서 잘 눌려있는 종목들 사서 거기 수익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빠져나와서 현금으로 두고 물리지 말자 뭐 이런 투로 그래서 너무 종목들 보유해서 길게 끌지 말자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나 여전히 반도체는 하반기도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워낙 좀 처져있던 종목들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나오게 되면 정리해서 반도체 쪽은 압축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일단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비중을 SK하이닉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좋은데 이거를 삼성전자랑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거의 다 수익권이시니까 뭐 큰 부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를 좀 늘리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SK하이닉스에 줄였던 비중을 지금 뭐 만약에 뭐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뭐 100을 갖고 있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뭐 5, 60 정도 갖고 있는 게 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나왔던 현금을 다른 걸로 쓰셨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큰 걸 생각한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비중을 100으로 봤던 요 포지션 자체는 요거를 한 지금 6대4 정도? 예. 하이닉스 6, 삼성전자 4 정도까지는 맞춰 놓으세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끌고 간다. 하반기 끌고 간다. 라고 하는 반도체 전략은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이게 더 배당하고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 다 못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줄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나 반도체 쪽은 이만큼 끌고 갈래 라고 했던 비중을 삼성전자도 같이 키를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혹시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HBM은 상관없고요. 예,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쫙 달릴 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반도체 아니면 실적 성장주 이걸 좀 끌어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40, 50%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왜냐면 현금을 좀 끌어올리자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너무 안 되는 종목들 좀 처진 종목들 갖고 계시다기보다는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시장이 처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계속 선순환하기 위해서 손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손절을 죄악으로 여기시다 보니까 좀 안 나가고 이거 내 원금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벌은 돈에서 주식 매매하다가 손절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샀는데 300만원 날아간다. 한 달치 생활비 날리는 것 같고 이거 벌려면 어떻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손해금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매매를 전혀 못하세요. 손해금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거라도 줄여놔서 이 700을 가지고 다시 그렇다고 700을 가지고 다시 1000만원 만든다. 그럼 거의 50%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700 가지고 100 찾고 그 다음에 7에서 10% 찾고 또 7에서 10% 찾고 하면서 그걸 끊어내가면서 쌓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 매매에 자신이 붙습니다. 그게 좋겠다는 거를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한 30% 빠져 700이 다시 1000만 원으로 되는 이 노력 쪽에서 해봤다. 예. 좀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그래 종목들 한번 줘봐라 라고 해서 되게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거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블로그에서 여러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과정 쪽에서 제가 장중에 종목들을 보내면서 이런 자리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장중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미리미리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장중에 밴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목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고 그 전날에 밴드에 내일 만약에 매매할 종목이나 내일 관심 있어 보이는 종목 특히 자리 중심으로 요거를 미리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신 분들이 물론 다 하루 종일 장을 보시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자기 일 하시고 이제 가끔씩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두 분 다 어느 정도의 욕구와 니즈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계속 장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거 있죠 단기 매매 그래서 분봉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센 종목을 무조건 붙어라 거기서 자리 찾아라 이분들은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분들 아니면 좀 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 그런 분봉 매매 아직 자신이 없고 그냥 자리 봐가면서 매매하겠어 라고 해서 조금 느리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런 그래서 빠르게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같이 챙겨야 되겠다라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밴드에는 내일 자리 괜찮고 요거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런 거 진짜 가다가 55일선에서 잘 지지받고 이게 턴할 과정들 아니면 크로스 자리 쪽에서 딱 자리 잡고 13선을 찍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턴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제가 장중에서 느꼈던 종목들 정리를 해가지고 차례 밴드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다음 매매를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중에는 시장 얘기, 시장 얘기들 하고 시장의 변화 흐름들 체크하고 어떤 섹터가 주도적인 흐름들인지 그런 거 보고 그런 주도 섹터 얘기 드리면 혹시나 거기서 강한 종목들 분봉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말씀드린 종목이나 저희 종목이 장중에 급변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장중에 급변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코멘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밴드는 장중에 지금 종목들과 함께 조금 정신없이 말씀드렸던 거를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시장 얘기와 그리고 또 어제 그 전일날 미리미리 매매할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바꿔가야죠. 예. 좋은 방향 쪽으로. 그래서 아마 시간은 제가 일정 끝나고 좀 확인하고 정리하게 되면 좀 늦을 겁니다. 한 뭐 10시 이후에 그 좀 밤에 갑자기 밴드 온다고 뭐야 이거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내일을 위한 준비다 라고 코멘트들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시장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7월달도 그렇게 만만치 않겠구나 라고 하는 장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그 전고점 팍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로 18,000대에서 만만 보여주고 끝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물론 미국도 반기 말이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럼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욕구가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일단 속도 조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일단 바로 턴에서 못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그래도 미국 증시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거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3일선짜리 딱 따라서 여기 딱 붙어 있었죠. 예, 그럼 여기 지지를 하고 17,700입니다. 지지를 하고 바로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수 이상은 없고 이게 쌍고점 이게 이렇게 쌍고가 만들고 그 빠지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 3일선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 시장은 3일선 앞으로 추적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탈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여기 또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 이 자리 갭 나온 자리 오고 있죠. 또 온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적어도 요거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요 자리죠. 예, 지금 17,350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요거 조정폭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은 일단 일단 상반기에 여파가 밀려오는데 먼저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3일선 그 다음에 17,500 그 다음에 17,350 요 정도로 보면서 흐름들을 밑에를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저거죠. 지금 7월 인디펜던스 데이, 예, 그 독립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거래도 좀 많이 줄을 거고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코스피는 그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지금 달러를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죠. 안 빠지고 있는 구간 쪽에서 계속 위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106대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각도상으로 보면 이때는 워낙 강했고 이건 그때만큼의 각도는 아닙니다.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래도 많이 붙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고점 저 106대를 못 가고 그냥 꺾이느냐,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키는 엔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밑으로 한풀 꺾여야죠. 그래야 엔화, 그러니까 엔저가 160대 밑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 나오고, 미국의 일본의 BOJ가, 뱅크 오브 재팬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라는 쪽인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뱅크 오브 재팬이 만약에 엔화 관리를 위해서 엔화를 사들여야지 라고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채권을 팔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 채권은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는 급등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달러는 안정을 시키는데 미국의 금리는 또 급등하는, 이런 정반대로 양립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환율은 괜찮은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도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약간 지금 달러는 106대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금리가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잘 지지했더니 이게 지금 요 4.2대에서 깨지길 바랬는데 안 깨지고 지지를 해버리는 꼴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요. 예, 잘 지지하고 4.2, 요게 이제 무섭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점 요거 딱 보고 단기 고점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렇게 되면은 저 밑에,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면은 밑으로 밀리겠구나 생각했더니 반대로 위로 가네요.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요거를 잘 지지한 겁니다. 잘 지지하고 위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 좀 그렇죠. 가뜩이나 금리 떨어지면서 어떤 지금 못 갔던 중소형주 쪽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해볼까 싶었더니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바로 여기 추세에 대한 저항권들 있죠. 이 추세에 대한 저항권들을 돌파를 강하게 하는 돌파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한 번에 저항대 돌파 들어갔죠. 그럼 요 정도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고점대 신호를 어떻게 나올지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 이 정도가 다시 또 요 라인들이죠. 안착돼서 터닝하겠느냐,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보면은 한 4.5 이런 정도까지 4.4, 4.5 여기서 계속 또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 빠진다, 금리가 잘 안 빠진다는 데 반증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지금 기대했던 요인들 좀 한국 입장 쪽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또 금리 하락, 이게 지금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혼재 국면, 그러면 또 시장도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이쪽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래서 일단 많이 좀 줄여놓자, 그리고 또 차라리 미국 시장 종목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지금 달러 강하다 보니까, 달러 강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지위를 잃는 거겠죠. 왜냐면 약간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쪽으로 확장을 이끌어가다가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힘을 잃는 거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달러가 약해야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재미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6만 달러대 지지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만 요 자리였었죠. 그 3,600 요 자리째는 줄여놓으신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했다가 들어갔다가 또 밀립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조금 강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또 이더리움 이제 ETF에 적극 이제 승인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은 예전에 만약에 갖고 말씀드리면서 쭉 올라왔을 때 비중이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 기준으로는 지금 15밖에 없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서 좀 매매해보느라고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30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 정리해요? 그게 아니고요. 지지했다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박스권 때 들어오게 되면 줄이십시오. 30 밑으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